가을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정수는 달걀 2개를 조심스럽게 그릇에 풀고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꼿꼿한 그녀의 손놀림은 오랜 세월의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젓가락이 그릇 바닥을 톡톡 치는 소리가 고요한 주방의 작은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손주 현승이가 아직 잠든 이른 아침, 오롯이 혼자만의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갑작스러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승이의 평소와 다른 기운 없는 울음에 정순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모든 할머니가 그렇듯 손주의 미세한 울음 변화도 놓치지 않는 예민한 감각이 발동했습니다. 서둘러 안방으로 향하자 3살 현승이가 이불을 걷어차며 보채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체온계는 38.2도를 가리켰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아이에게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정순의 마음이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이미 출근했고 아들 민수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혼자서 현승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을 여인 지 벌써 10년, 아들 가족과 함께 산 지도 5해째였습니다. 요즘 들어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았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현승이가 다시 보채자 정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흔들어 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자신의 가슴에 닿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병원에 바로 가야 하나? 지영이한테 연락해야 하나? 이런 선택의 순간마다 시어머니로서의 부담감이 더해졌습니다. 정수는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현승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정순의 처지가 그때 자신의 시어머니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험과 지혜를 가진 어른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현승아. 정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현승이의 열이 38.5도로 올랐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생강차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오래된 방법이었습니다. 생강의 알싸한 향이 부엌에 퍼지자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지영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현승이 어때요? 지영이 가방을 급히 내려놓고 안방으로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직장에서 내내 걱정했던 것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정순이 열이 좀 더 올랐어. 지금 생강차 우려서. 라고 설명하려던 순간 지영이 체온계를 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둘러 가방에서 해열제를 꺼냈습니다. 현승아, 이거 먹자. 열 내리는 약이야. 정수는 잠깐. 지영아. 약은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라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어머니, 38.5도면 해열제를 써야 해요. 소아과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그 확신에 찬 어조가 정순에게는 자신의 방식에 대한 부정으로 느껴졌습니다. 지영이 현승이에게 약을 먹이는 동안 정수는 하루 종일 현승이를 돌본 노고가 한순간에 무시되는 것 같아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성스럽게 우린 생강차는 식탁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지영은 해열 패치까지 붙이며 이것도 붙여주면 더 좋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정순에게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지적처럼 들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키우나 보지. 정순이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한 아쉬움과 자신의 경험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의 모든 대응이 옳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정순의 서운함은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무시해도 되는 줄 아나?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당신 방식이 최고고 내 방식은 구식이라는 거지?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자존심의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현승이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손주를 사랑해. 내가 손주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정순의 외침에는 오해받고 있다는 억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현승이를 달랬고 정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수는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지영의 소리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지영은 어머니, 주무셨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제의 갈등에 대한 미안함과 어색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현승이는 어때? 여름 많이 내렸어요. 해열제가 잘 들었나 봐요. 지영의 대답에 정수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지영의 방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승이가 맑은 눈빛으로 깨어나는 모습을 보며 정수는 아이가 건강해진 것은 다행이었지만 자신의 역할이 축소된 것 같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출장에서 돌아왔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승이 어때요? 라고 묻는 민수에게 지영이 먼저 많이 나아졌어요. 해열제 먹고 열도 떨어지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엄마, 고생하셨죠? 라고 정순을 향해 말했지만 지영은 또 먼저 어머니가 하루 종일 돌봐주셨어요. 라고 대신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노고를 지영이 대신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더욱 속상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작은 어긋남과 어색한 침묵은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 지영이 어렵게 말을 꺼냈지만 정수는 됐어. 지영이 방식이 맞았잖아. 현승이도 나아졌고. 라고 체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녁 준비 시간 또 다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쉬세요. 제가 할게요. 나도 할 일이 있어. 그러면 저희가 같이. 아니야, 각자 따로 해. 정순의 단호한 말에 지영이 당황했고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현승이가 뛰어와서 두 사람의 치마를 잡으며 할머니, 엄마, 뭐해? 라고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질문에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수는 이런 갈등이 순수한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정수는 혼자 부엌에서 물을 자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걸까? 그때 현승이가 부엌으로 와서 할머니, 왜 안 웃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정수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가족의 평화를 위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고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순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복잡하지만 결국 사랑에서 시작된 일은 사랑으로 풀어야 해.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지난 이틀을 되돌아보니
서로 현승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탓에 작은 갈등이 커졌던 것입니다. 6시가 되자 평소보다 더욱 조용히 움직이는 지영의 배려심을 느끼며 정순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정순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영이 있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어머니,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저도 잠이 잘 안 왔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조심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지영아.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어제 내가 너무 심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생각해봤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지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현승이를 돌봐주신 거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들어와서 바로 약을 먹인 건 어머니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불안해서였어요. 나도 알아. 넌 현승이가 걱정돼서 그런 거였지.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지영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둘 다 현승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는데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야. 앞으로는 서로 의논해가면서 해요. 정순이 지영의 손을 잡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승이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엄마라고. 라고 외쳤습니다. 현승아. 기분 어때? 좋아요. 배고파요. 아이의 밝은 대답에 두 사람이 동시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미음 끓일. 넌 현승이 씻겨줘. 감사해요, 어머니. 정수는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이 미음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알려주세요. 식사하면서 지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보자. 민수가 출근 전에 분위기가 좋네요. 라고 말하자 정수는 며느리를 챙기는 말을 했습니다. 블록을 맞추며 정수는 가족이라는 것은 때로는 부딪히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결국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뭐가? 현승이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요. 그리고 저를 이해해 주려고 해 주셔서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흐른 후 정순과 지영이 나란히 서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고춧가루로 빨간 두 사람의 손이 부지런히 움직였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지영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정수는 잘했어. 처음 치고는 솜씨가 좋네. 라고 칭찬했습니다.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현승이가 우와, 할머니 김치. 라며 기뻐했습니다. 김치를 모두 담그고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쉬었습니다. 지영아. 고마워. 나한테 김치 담그는 법.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말이야. 현승이가 할머니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요. 내 방식을 인정해준다는 느낌이어서 고마워. 어머니, 제가 정말 미안해요. 이젠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이제 정말 가족 같아졌네. 그 말에 지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김치 냄새가 집 안가득하네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둥글게 앉았습니다. 정순이 끓인 된장찌개와 지영이 만든 나물들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현승아, 할머니 음식이 맛있지? 응, 할머니가 최고야. 엄마도 최고. 할머니, 엄마, 사랑해요.
현승이의 외침에 정순과 지영의 눈가가 동시에 촉촉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함께하며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영아, 너 덕분에 내가 많이 배웠어. 젊은 사람들 방식.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 저도 어머니 덕분에 경험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요. 우리 둘 다 성장한 거네. 밤이 깊어가며 정수는 자신의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의 갈등이 이제는 먼 예질 같았습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정말 가족다워졌어. 당신 말이 맞았네. 사랑으로 시작된 일은 사랑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잖아. 창밖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마음도 그 별처럼 밝고 평화로웠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가족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려올 것 같았습니다.